오늘은 그 소리와 발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발음 교재하고 워크북을 한번 펴보세요.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좀 해보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할게 5월 오늘 6일이죠. 6일이고 그다음에 5월 13일, 5월 20일, 그다음에 5월 27일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금요일 이렇게 남아서 지금 제 생각은 한 3번 정도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번 정도 하나 4번 정도 요때 종강을 하고요. 3번 안 되면 4번 정도 해서 제가 그 소리와 발음을 좀 끝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좀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6월에는 여러분이 또 이제 기말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5월 27일 날 수업은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생활과 건강을 좀 하려다가 그건 리포트 과목이고 이게 또 여러분이 많이 또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이 과목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수업을 좀 하죠. 일단 그 소리와 발음의 책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제가 모든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15페이지를 펴보면 1번 문제가 나오죠. 자, 의문론에 대한 정의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의문론. 여기 이제 보면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여러분이 소리와 발음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의문론은 이제 일종의 음성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학. 음성학적인 우리가 이제 이 소리와 발음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소리와 발음이라고 이렇게 써졌지 않습니까? 이게 음성학이에요, 음성학. 근데 이제 음성학이라고 하면 이 음이 소리잖아요. 성이 발음이잖아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걸 풀어서 소리와 발음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 4번에 보면 이제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말소리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분야 이렇게 나왔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의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형태수 유형 단어 형성 방식 이런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의미론 쪽에 가깝죠. 의미론이죠. 그러니까 시멘틱스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 형성 방식, 뭐 무지개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말소리에 실제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기술하는 분석. 이거는 이제 의문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뭐랄까 음향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음향학.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말소리의 연쇄로 이루어진 단어들 사이, 이거는 이제 단어들 사이 의미관계이니까 당연히 의미론이겠죠. 의미론. 당연히 4번에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 말소리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분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에서는 이제 말소리 변동 유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왔죠. 거기 보면 첨가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없던 소리가 끼어드는 거고요. 도치는 바뀌는 거. 탈락은 예를 들어서 탈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나무 있죠. 소나무, 솔나무라는 게 있는데 리을을 떨 때 나가잖아요. 탈락은 이제 그런 게 탈락이죠. 도치는 두 소리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 우리가 도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순서 자체가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로는 그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에 거기 대치부터 도치까지 있을 거예요. 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뭡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걸 네모 한번 좀 쳐보실래요? 6페이지 교재에 대치부터 도치까지 쭉 있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뭐 근데 어려운 내용은 없죠. 첨가하는 거, 탈락하는 거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둘 이상의 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되는 거. 둘 이상의 이거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6페이지 보세요. 축약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축약.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치라고 써놨는데 이 대치를 축약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대치가 아니고. 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기술하라 이렇게 나왔죠. 집만, 비읍가, 그러니까 비읍이 미음 앞에서 미음으로 대치됐다. 이건 뭐냐면 써보면 되잖아요. 집만인데, 쓰면 집만이잖아요. 집만. 이렇게 집만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음 앞에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닫는다, 닫는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디귿이 니은 앞에서 니은이 됐죠. 왜 그러냐면, 아주 쉬워요. 니은 앞에서 니은이 된 거잖아요. 닫는다. 이거고요. 크어서가 커서. 이거는 뭡니까? 의가 어 앞에서 탈락한 거죠. 왜냐면 크어서잖아요. 이게 이제 이 크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의가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합하면 커가 되잖아요. 솜잎을 이거는 뭡니까? 미음과 이 사이에 니은이 첨가가 된 거죠. 왜냐면 이걸 발음을 할 때 솜이불이라고 써져 있지만 솜이불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솜이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니은이 들어갔다는 소리겠죠. 밥하다 이거는 비읍하고 히읗이 피읍으로 축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면 밥하다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읍이고 히읗이죠. 이게 합하지면 바가 되고 파가 되고 다가 됐잖아요.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다음 중 잡는다에서 말소리의 변동 과정을 올바르게 쫙 이야기를 한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잡는다 비읍이잖아요. 비읍이 미음으로 갔잖아요. 비읍이 미음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이렇게 하고 니은 y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밑에 나오죠. x와 y는 임의의 소리 등에 해당하므로 없다고 생각하고 규칙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읍이 미음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니은, 그러니까 잡는다라고 할 때 잡이라고 하는 게 이제 x가 되고, 뒤에 이제 니은 y, 그러니까 니은이라는 말이 있죠. 니은이라는 말 앞에서 요게 이제 그 비읍이 미음으로 된 거 아닙니까? 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표시를 이제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비읍이 이렇게 이제 니은 앞에 가서 그렇게 이제 표시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잘못 이해한 것은 그랬어요. 자,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여기 보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다라고 그랬는데, 꼭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한글도 외국인들이 이걸 공부할 때 너무 어렵다고 그러죠. 왜냐면 소리난 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 자체가. 상당히, 물론 이제 뭐 어떤 이 발음기관을 본떠서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떴죠. 그다음 모음은 천지인을 본떴잖아요. 천지인. 맞죠? 하늘과 그다음에 땅과 사람 이런 걸 본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 대화는 음성 언어.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매체에 따라 음성 언어, 문자 언어가 구분된다. 아와 강의, 이응은 그렇죠. 이건 뭔 소리냐면 아에서 이응은 이렇게 써서 음가가 없다. 음가 X. 강에서 이응은 음가 이응 이렇게 쓰면 이해가 쉽죠. 이건 음가가 있는데 이건 음가가 없어요. 왜? 이렇게만 써도 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응이. 6번 틀린 진술인데 흑연을 나무로 감싼 필기구를 지우개가 아니라 연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가 사회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언어의 사회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1번은 6번에 1번. 제가 이렇게 필기할 때 잘 적어놓으세요.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란 건 약속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밥을 법이라고 하자면 법이 된 거죠. 2번은 영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창과 장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약속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부산을 이야기할 때는 푸산 이렇게 읽어요. 푸산.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푸산. 안부라고 할 때는 안부. 이게 비읍이 뒤에 있을 때는 부로 외국 사람도 발음하는데 이게 이제 모음 앞에서 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푸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푸산이라고 썼다가 요즘에는 이제 한국 사람 기준으로 부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람 4번에 사기어를 일상에서 빠르게 사기어 두 음절로 발음한다. 이걸 사기어 하다가 사기어 뭐 이렇게 사겨 이런 식으로 쓰죠. 사기어인데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겁니다. 현재 한글 표기로는 이제 음절을 정확하게 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사귀어를 보세요. 사귀어가 세 글자인데 사겨 그렇다고 사겨는 아니거든요. 사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소형은 한 언어의 약속은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500년 전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의사소통에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게 다 바뀌어요. 한 언어의 약속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 이 책에는 안 나오니까 옛날에 중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생. 요게 이제 나중에 가서 짐승이 되고요. 요게 다시 짐승이 되고요. 요게 다시 짐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짐승의 옛날 말은 중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중생은 이제 깨닫지 못한 자. 절에 가면 뭐 중생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이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것이 많고요. 뭐 옛날 말 중에서 이제 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매가 이게 산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서 이게 쓰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세요. 7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음성어나 문자어를 바르게 짝지은 음성어는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잖아요. 읽는 거니까 음성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방언유사기를 전사. 전사라는 것은 이제 베껴 쓴다는 거예요. 이 전사란 말 좀 어려우시니까 거기 7번에 나오는 니은번에 전사 있죠. 베껴 쓰는 거니까 문자 언어겠죠. 메신저로 채팅해. 채팅하는 거니까 이것도 문자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 생각해보세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는 게 음성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를 녹음했어요. 녹음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기읍번과 리을번이 음성 언어고 니은번과 디귿번이 문자 언어다. 자, 8번 한국어의 말소리 약속책에 있는 것은 모든 음절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이다. 이났는데 뭐 모든 음절이 이렇게 모음으로만 끝나진 않죠. 예를 들어서 각 이렇게 하면 기읍으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각 이거는 폐음절이 되는 거죠. 폐음절. P와 B를 구분하여 발음하고 인식한다. 무성음 P와 유성음 B를 구분하여 발음하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에서는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해서 이렇게 발음하거나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성음 P와 유성음 B를 구분해서 발음하고 인식한다. 그 다음에 니은 앞에서는 디귿이 발음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는 써보세요. 받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발음이 받는이 되잖아요. 그러면 니은 앞에서 디귿이 니은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발음될 수 없는 거고 단어 시작 부분엔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끼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 끼 식사. 자,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어요. 어두자음군. 이 말 앞에 나오는 자음군이라고 해서 어두자음군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부스그라고 읽었을지 끼라고 읽었는지는 몰라요. 이건 뭐 정말 국문학 박사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때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에는 2개 이상의 그런 자음이 그 단어 시작 부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쌍비읍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쌍시읍 이런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자음 이런 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그 니은하고 나 이렇게 써야지. 예를 들어서 니은, 니을, 아 이런 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X, X. 여러분이 이제 이 어학 공부를 하실 때는요. 그런 예들을 이렇게 막 쓰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를 그 뭐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2강 31페이지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그 이게 15강까지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5강까지 음소 5강이 음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로는 97쪽을 좀 접어 놓으세요. 97쪽을 접어 놓으셔서 제가 오늘 되도록이면 97쪽 5강까지 다음 시간에 10강 그 다음 시간에 15강 이렇게 5강 단위로 좀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들으세요.
자, 31쪽입니다. 31쪽. 여러분 이제 어쨌든 본문은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방송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20점을 맞잖아요. 본문은 잘 들어보시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이 문제를 풀질 않으니까, 문제 풀이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조음음성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조음. 여러분 조음이라는 말 자체를 한자로 좀 써보세요. 1번에 조음이거든요. 이게 만들 조자의 음자예요. 음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답 나오네. 2번 보세요.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동그라미. 만들어지는. 여기 답이 다 나오잖아요. 문제에. 얼마나 쉽습니까? 유성음의 생성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그랬는데, 유성음은 성대가 울리는 소리거든요. 유성음에 써놓으세요. 성대가 울리는 소리. 자, 2번. 지금 31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31페이지 2번인데, 자, 유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가 울리는 소리. 유성음. 무성음 뭐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죠. 그래서 나온 김에 써놓으세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 유성음은 성대가 울리는 소리, 무성음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쫙 보세요. 기류가 성대를 통과할 때 성문을 좁히고 성대를 빠른 속도로 떨어준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떨어준다는 건 떨린다는 거거든요. 여기 떨어준다의 답이 동그라미 줬어 2번에. 떨어준다는 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면서 그런 유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되겠죠. 그거 자체가 떨어준다라는 말 자체가 떨린다는 거거든요. 떨린다. 떨리면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유성음이죠. 여러분 교재로 26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26페이지 펴보세요. 26페이지 핵심 정리를 보시면 유성음 성대에 진동 있는 말소리, 무성음 성대에 진동이 없는 말소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죠.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주기 때문에 떨리면서 그 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세요. 3번 문제를 보세요. 3번 문제를 보시면 말소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기류 흐름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그러니까 말소리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폐로 가죠. 폐에서 기도를 타고 가요. 그래서 인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구강으로 갑니다. 구강으로 가요. 구강.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말소리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뭐냐면 4번이죠. 그 밑에 해설을 좀 보세요. 말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이마신 공기가 배출되는 방법은 둘로 나뉘는데, 여러분 숨을 들이마신 폐가 있잖아요. 폐. 출발해서 기류가 후두와 인두를 통해서 구강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그 교재에 29페이지 펴보세요. 29페이지 펴보세요. 자, 29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지금 후설 뭐 이렇게 나오고 조음기관이라고 나오는 성대가 있고요. 성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 성대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성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온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애덤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애덤스 애플. 이게 성대를 가리켜. 근데 보통 이제 성대는 꼭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남자의 그 성대만 이게 아담스 애플이 아니라요. 여자의 성대도 그냥 통칭해서 아담스 애플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후두라는 말이죠. 후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후두가 있고, 그러니까 후두 쪽에 이제 후두 옆에 인두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기도를 그다음에 거기 밑에 기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29쪽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기도라고 써졌을 거예요. 위에 10도, 그 다음에 후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폐에서 기도로 갔다가 인두가 후두 옆이니까 이 후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강은 입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구강. 우리가 콧구멍 보세요. 이제 음성학에서 비강이라는 것이 있고 구강이 있어요. 비강은 콧구멍.
구강은 이걸 이제 입구멍인데 직역을 하면 뭐 입은 어차피 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입구멍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구강은 입이에요. 입.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폐에서 기도에서 후두에서 그다음에 이제 구강. 구강으로 가야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말을 하실 때 입으로 말하지 뭐 코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입천장에서 잇몸, 잇잇몸 뒤에 칭이 저희는 딱딱한 이 딱딱함만 알면 돼요. 여러분 딱딱하냐 안 딱딱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국의 연국인데 거기 보세요. 거기 29쪽에 조음기관을 보세요. 조음기관. 여기 보면 제일 위에 경국에 연국에 밑줄 쳐서 경국에는 딱딱한 입천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경국에다가 가로해 놓고 딱딱한 입천장 이렇게 가로 닫고 연국에는 여린 입천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지금 29페이지 보고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경국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딱딱한 입천장. 그 다음에 연국에 이것은 여린 입천장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경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혀를 볼 때 앞부분 있잖아요. 앞부분이 경국이고 이렇게 혀를 이렇게 뭡니까? 이게 해보시면 앞부분이 경국이고 뒤가 연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딱딱하니까 경국이죠. 뭐 볼 것도 없죠. 연국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보시면 5번 문제 보세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에서는 지금 뭐냐면 음성학의 영역과 음운론의 영역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말소리의 생성 과정이니까 말소리니까 음성이죠. 당연히 이건 음성학이죠. 거기 기억번에 음성학이라고 써놓으세요. 음성학이고 머릿속에는 말소리에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리에 대한 지식은 이건 의문론이죠. 의문론. 의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뭐예요? 말소리 자체의 물리적, 음향적 특질. 음향이니까 음성학이죠. 소리가 받아서 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뜻을 구별해서 재수, 다음에 의문 설정. 당연히 의문이란 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문이 있으니까 의문론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음성학은 2번, 기억, 디귿, 의문론은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공명강의 이름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런데 구강. 당연히 구강은 입구멍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입안의 공간으로 혀와 턱, 그 다음에 입술의 움직임 이렇게 나왔죠. 비강은 입술 사이가 아닌 콧구멍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콧구멍. 이거 틀렸죠. 입술 사이. 순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를 발음할 때처럼 두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올 때 두 입술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순강은 좀 여러분이 이 한자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 순자가 입술 순자예요. 이 순강할 때 입술이라고 써서 입술. 우리가 그래서 양순음 뭐예요? 양입술 소리. 순강 이게 입술입니다. 입술 구멍이란 뜻이에요. 우 이렇게 발음을 해보세요. 우 그러면 앞에 이 공간이 있죠. 인두강은 밑에 나오죠. 후두에서 구강으로 가는 통로로 인간의 경우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콧속 공간, 이게 콧속 공간이 비강이 되는 거죠. 4번. 이게 비강이죠. 이게 잘못됐죠. 그 다음에 후두에서 구강으로 가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인두강이라고 해요. 인두강. 순강이 아니고 인두강. 이런 거 잘 보세요. 자, 말소리와 그 말소리를 만드는 좋은 기관이 잘못 짝지어진 거. 비읍하면 입술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읍, 이렇게 발음을 해보세요. 그럼 입술이 이렇게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읒이라고 하지 말고 지으라고 써요. 지읒. 의가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비읍이라고 하지 말고 의라고 써보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워요. 2번도 니은이 아니라 느라고 쓰시고 이것도 기역이 아니라 그라고 쓰세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러니까 비읍 입술 맞죠. 이러면 경국에 맞죠. 딱딱한 입천장. 그다음 느 하면 치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빨. 이 치가 이치자거든요. 이빨 사이에서 이렇게 느 해보세요. 그러면 입술 부딪히죠. 근데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혀 뒷부분이 연국에 붙였다가 이제 떨어져서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계수라고 써놨는데 그 혀 뒷부분이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국예수는 목젖이에요, 목젖. 여러분 그 국예수란 말 참 어려운 말인데 그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에 보면 거기 목젖이라고 써졌을 거예요. 목젖. 다른 말로 국예수라고 한다. 국예수 있죠? 그래서 국예는 이 구자가 입술이고 입이고 개는 덥다는 뜻이에요. 덥다. 덥다. 그 다음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들이울 숫자예요. 한자로 들이울 수.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들이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목젖이죠. 목젖.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예수 하니까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한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표현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음기관의 명칭을 써보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 뭡니까? 여기 29페이지를 보세요. 29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치조, 윗입술, 윗니, 아랫니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따라서.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 어떻게 쓰냐면 연구과제 1번은 이렇게 쓰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페이지 29 참조 써놓으시고 그대로 베껴서 한번 써보세요. 있는 그대로. 그 2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음인데 여러분 교재로는 5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자, 한국어 자음 분류의 그 중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건 당연히 기시계 유무라고 나왔죠. 기시계 유무. 그러니까 이 한국어 이 자음이라고 하는 것,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교재 그 어디냐면 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 그 36페이지를 보세요. 36페이지. 36페이지 자음과 모음의 차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음은 이제 가낫,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음은 아야, 어여 이건 더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차이는 자 이거는 좀 밑줄 좀 치고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 36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좀 치세요. 첫째 줄에. 자음과 모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앞에서 기류가 조음 기간을 지나면서 말소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밑줄 치세요. 자음과 모음은 모두 기류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왔죠. 기류, 공기의 흐름이란 뜻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의해서 이제 자음과 모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흘러가면서 이제 일부는 자음이 되고 일부는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나오고요. 자, 거기 이제 37쪽 보세요. 모음의 기류 방출, 아야, 어여 이런 거고 자음은 기류 방해, 기역, 니은 이런 발음을 해보시면 아, 이러면 이게 발음이 이게 방출되는 느낌인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이게 방출이 안 되고 막혀 있어요. 그런 걸요. 그래서 37쪽에 보면 모음은 기류가 아무 장애 없이 조음기관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다. 자음은 방해가 일어나요. 방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음 밑줄 방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음 분류의 기준에서 이제 거기 이제 자음이 하여튼 이렇게 그 뭡니까? 자음이 이제 그 방해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쓰이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성학적으로도 이런 그 자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리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것보다 좀 더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음성학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식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시 교재를 보세요. 이게 이제 용어를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식이 나오는데 요건 좀 한자로 써주세요. 57페이지 다시 올랐어요. 4번. 기식이라는 게 공기 기자예요. 공기 기자. 그 다음에 쉴식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숨을 쉼. 자, 이렇게 한자로 좀 써주시고 그 뜻을 좀 써놓으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식. 자, 기식이 뭐라고요?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쉬는 거. 숨을 쉬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분류하는 기준이 그 밑에 나오죠. 자음을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에는 조음 위치, 조음 방법, 후두 긴장의 유무, 기식의 유무가 있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에 이렇게 조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거기 그 39페이지에 거기 밑에 나오잖아요. 자음을 발음할 때 조음을 하는 위치와 조음을 하는 방법이 같아도 말소리는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 비읍과 피읍으로 표기되는 소리들은 닿았다가 떨어지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양순음이라고 써놓으세요. 39쪽의 둘째 줄을 양순음.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이제 양순음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양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양입술 소리. 양순음이란 말은 한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식의 유무, 그러니까 기식이 뭐라고 하는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 분류의 기준은 이런 그 기식. 그래서 여기 그 기식이란 말이 39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섯째 줄 보세요. 여섯째 줄 보면 일곱째 줄. 기의 유무도 자음 분류의 기준으로 설정된다. 일부 방언을 제외하면 밥과 하고를 붙여서 밥하고가 실현되는데 비읍과 히읗이 합해진 비읍의 기식. 아까 이야기했죠? 숨 쉬는 거. 이걸 동반한 피읍과 동일한 데서 오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밥하고인데 이걸 발음하면 밥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서 파가 돼요. 파.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비읍과 비읍 플러스 히읗은 피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히읗 종성 체언이 있을 때 수 플러스 개 이런 뭐예요. 이게 합해지면서 수케가 되냐는 수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발음을 할 때 밥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죠. 밥하고가 된 거죠. 근데 파고라고 할 때 이것도 숨을 쉬는 것을 발음을 할 때 밥하고 이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밥하고라고 읽어야지 발음이 편하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자음 분류의 그런 기준은 이렇게 기식의 유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기억을 묶을 수 있는 건 연구계의 음이면서 폐쇄음이라는 거. 연구계 음은 아까 이야기했죠. 여린 입천장 소리. 기억, 이런 것들은 연구계 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연구계 음은 여린 입천장 소리.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펴보세요. 45페이지 펴보세요. 자, 45페이지에 보면 거기 18, 19 옆 밑에 연구계 음에서 기억, 쌍기역, 기억, 그다음 응 발음 있죠? 거기 있을 겁니다. 그 연구계 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것도 발음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기억이라고 하지 말고 의자를 붙여요. 의자를. 그러니까 이 음성학 공부는 여러분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이게 뒷부분에서 발음한다는 거예요. 여린 입천장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뭡니까 연구계음이면서 이게 이제 폐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발음을 하면 이런 발음 자체가 이제 폐쇄가 돼요. 폐쇄. 거기 그 뒤로 넘겨보세요. 그 4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기류를 조음 기간에 어떤 위치에서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자음으로는 거기 밑줄 치세요. 비읍부터 키읔까지. 자, 그리고 기역, 쌍기역, 키읔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기역, 쌍기역, 키읔을 동그라미 치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폐쇄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폐쇄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치조음에 해당하는 거, 이건 앞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입술과 관련된 것은 느 발음이라고 했잖아요. 니은. 니은이지만 을을 붙여서 느라고 하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치조음이에요. 치조음. 치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니은 발음입니다. 여러분 교재로 51페이지 보세요. 51페이지. 임시자음 분류표의 이 앙수는 치조음의 니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니은. 치조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치조음에 들어간다고 나오죠. 티귿, 티귿, 트, 뜨, 스, 르 이런 걸 발음해 보면 입술을 다 거쳐 지나가요.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구강음과 비음이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세요. 악의 기읍과 강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비음이거든요. 비음, 콧소리. 비음은 콧소리예요. 콧소리. 그래서 한국어에서 비음은 느, 무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교재 다시 51쪽 보세요. 51쪽을 보면 이거 비음이라고 써진 거 오른쪽을 보세요. 비음의 오른쪽. 비음의 오른쪽을 보면 비음이라고 써졌고 그 51쪽 보고 있어요. 비음 밑에 미음 도표에 25번 도표 그다음에 니은 이렇게 써진 거 보이죠? 여기 이게 비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다의 디귿과 나의 니은이라고 나왔죠? 이게 구강음과 비음과 이렇게 나왔는데 다의 디귿과 나의 디귿은 모두 치조음. 치조음이에요. 치조음. 드, 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구강음과 비음이 짝져졌다는 거예요. 구강음과 비음이 짝져졌다. 그러니까 느 발음은 비음이거든요. 느 발음은 비음, 비음이고 그다음에 디귿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 구강음이죠. 구강음. 이제 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강음, 구강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교재 그 뭡니까? 49페이지를 보시면 49페이지에 구강음에서 비읍, 쌍비읍, 피읍, 비읍, 쌍비읍, 피읍 이런 것이 있고 비강음은 미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의 디귿과 나의 니은은 여기 나왔죠. 모두 치조음이다. 치조음. 치조음은 이제 입술을 부딪히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그 구강음과 비음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고 3의 비읍과 3의 미음인데 여기 나오죠. 이거는 모두 양순음이잖아요. 양순음. 양입술 소리. 그러니까 구강음과 비음에 짝이 이루어져 있다. 구강음과 비음에 짝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강음이 비읍이고 그다음에 비강음이라는 게 이제 뭐 비강음이나 비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됐는데 소의 시옷과 로의 리을 이거는 치조음이기는 하지만 리을이 비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비음을 다시 보시면 51쪽. 51쪽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비음은 미음과 여기 나왔죠. 니은과 이응이죠. 그러니까 리을은 비음에 속하지 않잖아요. 리을은 비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리을은 뭐냐? 유음이에요. 유음. 리을은 유음이에요. 자, 이건 어디 나오냐면 50페이지. 50페이지에 그 뭡니까? 24번. 24번에 보면 유음의 리을이라고 써진 거 있을 거예요. 리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할 때 리을 발음은 이게 유음이라는 건 뭐냐면 흐를 유자예요. 이게 좀 한자로 써야 좀 이해가 쉬운데 유음이에요. 유음. 이게 흐를 유자. 그러니까 다리 하면서 리 발음이 이게 흘러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것을 유음이라고 표기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뒤로 넘어가면 5번 문제가 나오죠. 5번 문제. 자, 틀린 진술을 한 사람은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 창섭 말소리는 모음 또는 자음으로 분류할 수 있어. 모든 말소리는. 이 나왔는데 자음일 수도 있고 모음일 수도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반자음, 반모음 같은 것이 있거든요. 반자음이나 반모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W나 J 발음 같은 거. W나 W 발음이나 J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반자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은 자음이고 반은 모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영어를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저기